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세상 살기 힘든 단독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학 영상 촬영할 건데 바로 현대사회학자 데이비드 라이언 교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라이언이라고 하면 요즘 시대 사람들은 사회학자를 생각하겠습니까? 설마? 그죠? 그 바로 카카오톡에 표범인지 사자인지 살쾡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귀엽게 나와 있는 그 이모티콘 있죠. 걔 이름이 라이언이죠. 그리고 걔 친구 이름이 춘식인가 아무튼 그런데 둘 다 아주 귀엽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촬영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 데이비드 라이언 바로 1948년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현재 이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사회학자이고요. 캐나다 사회학자. 그리고 에든버러라는 도시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래드퍼드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십니다. 박사학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퀸스 대학의 교수가 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로 유명하냐?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핵심이겠죠. 바로 감시사회입니다. 감시사회. 이 라이언 교수님은 감시사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 감시사회의 연구로 이름을 떨치면서 동시에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표작이 있습니다. 그 대표작 이름이 바로 감시사회로의 유혹. 감시사회로, 네, 이러한 책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필 활동을 또 이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비신체적 감지, 감지가 아니라 감시. 비신체적인 감시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현대사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신체가 아니라 바로 흔적을 수집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흔적을 수집하는 사회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점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뭐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이언 교수님이 얘기했던 감시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비교적 이제 현대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무궁무진한 또 이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쓰고 또 앞으로 또 연구를 계속 하실 테니까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현대 사회학자들한테 우리가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장점이겠죠. 감사사회가 아니라 감시사회입니다. 예, 감사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말이 나온 김에. 아무튼 간에 이 감시사회는 이 문헌 이름도 감시사회예요. 자, 이 뜻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는데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는데 이제 이러한 제한이 오히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방금 네가 행동 제한한다 그랬는데 행동을 자유롭게 한다? 이게 뭐지?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행동들이 데이터로 기록되는 건 아시죠? 데이터로 이제 기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이 언제 뭐 내가 어디를 갔고 뭘 했고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다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방문했다라는 거, 뭐 이용했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이. 근데 이제 라이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이런 데이터 수집하는 것들을 전부 다 감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있으면 그 개인의 데이터가 수집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수집된다라는 것 자체가 모두 감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감시사회와는 새로운 감시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현대의 특징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너무나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용 목적을 알 수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세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는 출입국 기록이 있겠죠. 출입국 기록이 기록돼서 남는 것.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군대를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입원을 한다거나 보험 상품에 들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병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록으로 남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뭐 포인트 카드, 뭐 요즘에 카드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포인트 카드, 뭐 아니면 뭐 적립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또 기록으로 남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에 얘기하는 이러한 감시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은 결국 뭐 공적 기관이든 아니면은 사적, 민간 기관이든 간에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기업적 차원에서든 아니면은 어떤 정부적 차원에서든 데이터가 계속 수집되고 누적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만 설명해 드려도 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시 대상이라는 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 라이언 교수님은 인간의 몸, 신체, 그 활동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초기에는 이랬다. 그렇지만 이제는 뭐냐? 새로운 감시사회. 새로운 21세기 감시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바로 A라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A의 정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의 정보를 수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신체의 소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실이라는 것은 뭐 일타, 뭐 없어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의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A에 관한, B에 관한 정보 수집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시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관리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생활을 오히려 역으로 보호해주는 차원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감시사회라는 이미지 자체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이렇게 감시를 당하면 우리가 무슨 이점이 있나? 무슨 순기능이 있나? 역기능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순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감시 이거를 통해서 관리되는 데이터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어떤 뭐 병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방문을 했을 때 뭐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방문을 했을 때 적절하게 신속하게 적절하게 어떤 적합한 이러한 치료라던가 이러한 어떤 처우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긴급 상황으로 인해서 뭐 몸에 어떤 신체적 이상이 생겼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문서적 절차 이런 거 다 건너뛰고 빨리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에 대한 기록이 빅데이터로 남아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병원이라는 곳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막 심장이 뛸랑말랑하고 맥박수가 줄어들고 막 혈압이 낮아지고 있는 와중에 거기서 뭐 신상 정보 어디 사는지 뭐 병력이 있는지 이런 거 일일이 언제 다 재고 있어. 그죠? 근데 이미 옛날에 한번 병원을 방문했었던 기록 그리고 어떤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이런 보건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로서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건을 당했을 때 방문했을 때 그런 복잡한 절차 대신에 빨리빨리 어떤 진행이 가능해서 여러분의 일종의 생명과 어떤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생활이 보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데이터화 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활을 관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수집된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랄까 개인정보가 너무 유출된다라는 것. 이 프라이버시 차원에서의 항상 우리는 어떤 역기능만을 생각했지만 여기서 이제 라이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감시사회가 우리의 생활을 프로텍트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예전의 감시사회와 다른 현대 감시사회의 특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결론 부분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갈수록 점점 단순화되고 복잡한 걸 싫어하고 그러한 이제 추세로 가다 보니까 이제 효율화를 따지고 어떤 신속을 많이 따져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또 안전과 보호라는 것을 추구하는 욕구는 마치 모순된 것처럼 둘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그런 어떤 욕구, 디자이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동시에 둘 다 추구하려는 그런 욕구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과 신속성, 그와 동시에 안전까지 추구하려는 이러한 어떤 기술의 진보, 이런 거를 바라게 되는 거고, 그러고 이러한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
라이언 교수님은 감시사회라는 것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감시사회, 라이언 교수님이 말씀하신 감시사회가 예전과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예전의 감시사회와 현대, 앞으로 미래의 감시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